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교회 선언으로 제9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9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입니다. 북한 이용호 회장은 라오스 ARF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또 북한에서는 테러조를 파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스스로가 핵실험을 하겠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이었습니다. 북한 이용호 회장은 라오스 ARF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테러조를 파견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ARF에서 이용호 회장도 왕따를 당하고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테러단 파견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러한 만행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불러오게 한다는 사실을 북한은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김상곤 더민주당 대표 후보 등 연일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사드 반대 커밍아웃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미 사드 반대를 밝힌 바 있는 송영길 더민주당 당대표는 어제 저와 만나서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사드 국회 비준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함께 내는 등 국민의당과 공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딱 한 분만 변하시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23일 한국 등의 전기 강판에 대해서 37.3%에서 최대 46%까지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습니다. 24일에는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했고 대구시 대표단의 칭다오 방문도 거절했습니다. 또한 중국 방송사와 파워 블로거들의 강원도 방문도 취소를 했습니다. 24일에도 관영TV를 통해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요격 실험을 공개했고 25일에는 중국,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한국 규제 신설, 비관세 장벽 등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FTA, WTO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칙적인 대응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어제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STI 발표에 의하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53.1%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 42.6%를 앞서고 있습니다. 또 사드 배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도 45.8%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41.9%보다 앞섰습니다.
올해 초 2배에 달했던 찬성 여론이 사드 배치 발표 20일이 안 돼서 역전된 것은 사드가 안보는 물론 민생까지 위협하고 특히 국내외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박 대통령 혼자 고난을 벗삼아 하실 일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당장 처리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진정한 현명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국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만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안 제출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이 정한 대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현직 신분 이후 발생 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 추적권 등 강제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감찰은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고 저는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우수석은 이미 공직기관,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우수석 아들이 의경 근무 시 3분의 1을 외박 외출로 보냈다는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서 감찰을 거칠 것 없이 검찰로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부산, 울산 지역에 정체불명의 가스냄새가 계속되고 해변가에 개미떼를 보면서 지진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괴담도 문제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러한 불안과 공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울러 부산, 울산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의 이면에는 도심 인구 밀집, 지진 다발 인접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다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아닌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부산, 울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전 대책과 내진 등 안전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성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 먼저 비대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관련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회 비준 절차를 촉구하는 초당적인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님, 민주당 이상민, 안민석 의원님,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네 분이 주최해서 사드 배치에 관한 대응 논의라는 제목으로 의원 간담회가 아침 7시 반부터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의원으로서는 저와 김중로 의원님, 장정수 의원님, 유성엽 의원님 네 분이 함께했고, 정의당의 김종대 노회찬 의원님,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님, 민주당에는 주최하신 이상민,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10여 분, 합해서 20분이 넘는 의원님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리고 또 저희 국민의당 의원님들은 정부가 2년 동안 다른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를 졸속 결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국익을 따져보는 것에 대해서 불순이다, 저항이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성주포대 자체가 한국군 기지인데 새로운 미군 기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의 돈도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좀 초당적으로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그런 연석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 전체의 안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세력이다, 내부 세력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주 국민들과 마음의 연대를 하면서 정말 무엇이 종합적인 국익인지, 무엇이 합당한 절차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초당적 연석회의가 성사되도록 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특히 안민석 의원님은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원님과 더불어서 이런 초당적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연석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이 사드 배치에 관한 종합적 국익도 따져보고,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책략도 바로잡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비대위원님들, 의원님들도 다른 당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이런 초단적 연석회의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의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시정 연설이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번 일자리 민생을 중심으로 한 추경 예산 편성을 추경 예산 필요성을 선도해온 정당으로서, 그 정책 정당으로서 과연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의 내용이 일자리와 민생에 맞는 내용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부실, 정부의 감독 책임, 회기간의 분식, 서별관 회의 내용 등 왜 국민의 부담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서 따질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세 번째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가 책임으로 보육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 지 3년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그 국가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당은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 속에서 분명히 짚고 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주승용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승용입니다. 제가 7월 한 달 내내 공개석상에서 사드 배치 철회,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안보에, 또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무기 체계를 한국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제1야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촉구를 해왔습니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사드 배치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련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이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중국은 사드가 미국 MD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드 배치는 MD의 확대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데 우리 정부만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의 왕위 부장은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입혔다라며 직격탄을 날리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시에서는 대구에서 시작되는 치맥 축제에 돌연 불참하겠다며 경제 보복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만약에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만 웃을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싹트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경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북핵 제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동북아 신냉전이 우리 경제의 앞길을 원천 봉쇄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으로서의 확실한 소신을 밝히고 비준동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임무는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것이고 사후 감찰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감찰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특별감찰관으로서 무능했다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우수석에 대한 면죄부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정작 우수석에 대한 핵심 의혹인 넥슨과 우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관련 특혜, 변호사 시절의 몰래 변론, 농지법 위반 등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봅니다. 민정수석 임명 후에 비리에 대해서만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놓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수석 스스로가 민정수석의 갑옷을 벗고 자연인으로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조배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더민주의 사드 배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의원들 대부분은 특히 그리고 당 대표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그리고 김상곤 전 교육감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독 김종인 대표만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적인 정당에서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논의를 해서 저는 당당하게 당론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더민주당이 민주적인 정당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사드 배치의 반대에 대해서 정식으로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비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훈장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프롤로그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혹독한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던 친일 경찰 노덕술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받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뉴스타파는 노덕술을 비롯해서 220명이 넘는 친일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400건 넘는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친일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가 서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대한민국 훈장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참여 인사들도 버젓이 대한민국 국가 서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72만 건의 훈장이 수여됐다고 합니다. 훈장은 한 국가의 존엄과 품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훈장 서훈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서훈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관련해서 수여된 물건과 금전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품격을 유지하는 일이며 일부 문제 인사들로 인해서 대다수 서훈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고 대한민국 훈장이 단순한 완장이 아님을 입증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도 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수사가 아닌 조사이고 더군다나 조사 결과에 따른 검찰 고발일 뿐인데 이미 검찰 고발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진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시간 벌기나 면죄부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찰 대상은 민정수석 취임 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가부동산 처분 매입이나 처분 개입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혹여 청와대는 진경준, 우병우로 촉발된 검찰 권력 내부의 이전 추후를 진정시킬 용도로 특별감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병우를 싸고 돌아서 진정시킬 무언가가 있다면 이야말로 특별감찰의 대상이 아닌지 청와대는 감추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병우를 싸고 돌아서 얻어질 것이 또 다른 우병우의 탄생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퇴하고 검찰개혁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는 이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으로 임명이 되면서 검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큰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영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부가 내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른바 화해와 치유재단 설립 현판식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재단 설립은
화해와 치유는커녕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찾기 위해 그동안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던 분들과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를 갈등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관되게 일본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인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일본 측 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성과로 내세우는 작년 12월 28일의 한일 합의는 무효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 28일의 합의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굴욕 왜거가 될 것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걱정이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오로지 한일 합의 사항임을 들어서 재단 설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이라면서 이사 내정자의 명단을 보면 피해자 할머니나 가족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여가부 고위 간부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 경력 인사 중심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참여를 원치 않는 재단 설립과 현판식을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몇 년간 여성가족부가 공들여왔던 위안부 피해 기록의 유네스코 등재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고 일본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소녀상 철거 조건 문제에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12월 28일 이면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에도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재단이 출범해서 설사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더라도 간접적 배상액이라고 알려진 10억 엔의 사용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혹에도 답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의문이 아닙니다. 국민적 자존심과 역사의식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제기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면 재단 설립은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을 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피해 할머니와 국민들의 뜻을 헤아린다면 합의 이행이라는 명목의 굴욕 외교가 아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준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준규입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사드 반대를 일일 행사처럼 펼치는 야당의 정략적 공세들도 오늘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안보는 보수라고 외쳤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안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사드 배치 결정이야말로 남북한 긴장을 조성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사이의 갈등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차원에서 안보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양편으로 나눠 대치하는 신냉전 체제 대결구도 그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를 염려하여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당이야말로 안보를 진정으로 지켜내려는 안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민주 내수도 김종인 대표를 제외하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부겸 의원, 또 당권에 출마할 송영길 추미애 김상곤을 비롯해 대다수 의원들이 사드 반대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 역시 사드에 대해서 차츰 알게 되면서 찬성 쪽에서 반대쪽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를 여론 수렴을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이 마침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3주년 날입니다.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의 기운이 깃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대화의 통로마저 완전히 단절된 채 군사적 대립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 결정적 시기에 우리 민족은 남북 상호 간에 정오의 칼날만 세우는 자해만 거듭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지난 7월 25일이 122년 전인 1894년에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펼친 청일전쟁 발발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가? 1세기가 지난 지금 한반도는 다시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싸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122년 전 조선은 잘못된 정세 판단과 선택으로 청일전쟁을 불렀고 결국 열강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면서 500년 왕조를 마감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터로 제공하는 것이 이 민족에게 얼마만한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이런 과거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합니다. 새우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고래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면 됩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균력 외교를 유치하는 것을 저는 늘 높게 평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도 대남문 망루에 올라 시진핑 국가주석 곁에 서고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드 배치를 결단하면서 박 대통령의 고민은 어느 때보다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공든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사는 대구에서도 그 여파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칭따오 맥주로 유명한 중국의 칭따오시의 대구 치맥 페스티벌 방문단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중국 측에서도 대구시 방문단의 칭따오 국제 맥주 축제 참가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3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영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아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라는 그 꿈을 되새겨 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외교로 다시 복귀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환 사무총장 발언 주시겠습니다. 당의 기조를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치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 방식도 좀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늘 네타시오의 정치를 네타시오의 정치로 바꿔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의사소통 방식이 단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당이 26.74%의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오토 정당, 플랫폼 정당 이렇게 얘기해왔습니다만 이거 실천에 옮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당은 경청태도라는 형식으로 여성과 당직자와 청년과 SNS 첩보원 모임과 그것을 또 전략과 과정으로 묶는 교육과정, 직능태도 이런 것을 진행해왔습니다. 이것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 지역으로, 전 계층으로 확대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경청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조 위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듣는 2차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전문가와 교수와 종교계와 성주 군민 등 10여 명이 참여해서 소요 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 잡는 필리버스터를 2차로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에 말씀드립니다. 3차는 일반 국민 중에 공모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위원들의 말씀을 국민한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당원과 지역위원회의 목소리를 비대위에 반영하기 위해서 쌍방향 비대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헌정치인가? 헌정치 시리즈를 만들어서 새정치와 어떻게 대별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도 기획하고 하겠습니다. 10대들이 생각하는 새정치가 뭔가를 우리가 듣는 소리, 헌정치를 계속 취재하는 것, 어떨 때 국회와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나라를 망치는가 하는 것들도 분석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셀프 디스의 그런 방송도 시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께서 해주시면